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10월 22일 주간 거래대금 상위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7월 들어서 그리고 코스닥은 3월 들어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인 상황인데요. 이번 10월에도 이렇게 지금 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시아 증시대에서도 일본하고 중국보다 사이즈가 작은 시장인데 국내 개별 재료로 연말 금투세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등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굳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살필 때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약 5거래일 정도의 일자를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13종목 그리고 반도체가 5종목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는 8종목에서 4종목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사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데 이렇게 2종목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내에서 이렇게 줄어든 걸 제외하고 제약, 반도체 그리고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해서는 최근 상승률 탑30에도 이름을 많이 올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상위 30종목 중에 13종목이 제약바이오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난번에 약 2조 이상 거래가 되었었던 유한양행부터 보실 건데요. 유한양행은 이렇게 거래가 8월 23일 날 약 1조 이상 1조 5천억 이상 거래가 된 이후에 이렇게 9월 10월 이런 추세가 지금 2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품절 대란 소식 그러면서 이제 작은 소형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펩트론도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10월 30일에 일라일릴리 그리고 11월 6일에도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로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온 종목은 펩트론 그리고 블루엠텍 마지막으로 나노엔텍이라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반기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10월에는 미국 아마케 그리고 11월에는 월드 ADC 그리고 SITC 미국 면역 항암학회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고요. 12월에는 마지막으로 미국 혈액학회까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 학회들에 모두 참여한다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10월 17일에 이렇게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가 신고가에 간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양산에 들어갈 그 블랙웰이라는 AI 칩이 이제 완판되었다. 라는 재료 때문에 신고가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 8월 이후에 디커플링이 이렇게 크게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SMC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 10% 이상씩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 SK 하이닉스 이 종목만 약 8월 이후에 이렇게 7% 상승 그리고 삼성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간다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롯데 시스템즈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 이러한 두 종목은 현재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발표 이후에 지금은 선반영 안 되다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지금 신고가 있는 영역들 그리고 최근에 부각받았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으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방산 관련주를 살펴보실 건데요.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젤렌스키 연설 그리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이랑 방산 관련 협력 논의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지난주에도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주말간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 그리고 저쪽에 이스라엘 중동 쪽에도 갈등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태인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나토 사무총장이 발언 또한 이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상승하는 거는 중대한 긴장 고조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전쟁 관련주라든지 그런 방산 관련주들이 오전에 부각받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신규 재료들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동유럽이라든지 수출 실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나에어로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러한 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에도 들어오고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업종 내 종목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현재 조정 중이고 여기서 가장 필두로 갔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조금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한 상태이고 후발주로 따라왔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중앙첨단소재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가 들어왔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고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러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두 종목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전 그리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개편한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추가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